8시부터 9시까지 일단 다음 주 일정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챙겨보고 다음 주 전략들 한번 또 세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머니서포 플러스 주간 증시 일정. 자, 일단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3월 18일 월요일날 엔비디아 GTC가 2024년 개최,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에 개최가 됩니다. 자, 일단 AI 관련된 종목들 제일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이 동색 선은 201선입니다. 장기 입형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까지 추세라는 거는 우상향으로 가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21선에서 깔짝깔짝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상승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메리트가 있는 거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 자체가 지금 13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메리트가 없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깼지만 장기 입형에 요런 것만 깨지 않으면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뭐, 기대 수익은 크진 않겠지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삼성전자 10% 손절, 뭐, 이 정도는 나오지는 않는 구간이겠죠. 순간적으로 10% 나오려고 하면 65,000원까지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뭐, 크게 벌고 싶지도 않고, 크게 잃고 싶지도 않다며, 잃지는 않는다는 확률에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18일날 월요일날 일정 관련주들이 나와 있는데 엑시콘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가가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없다는 거는 물려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파동으로 보면 1파, 그럼 1파, 2파, 3파 아니면 1파 전고점 돌파하고 1파, 2파가 나왔습니다. 즉 물려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시장에서 이런 장대 양봉을 냈을 때는 뭡니까? 상한가를 만들었죠. 상한가는 절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주식이 아닙니다. 세력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이 캔들 하나로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지금 1% 빠졌지만 월요일날 일정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려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점에 쫓아갈 때는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하며 이 고점에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나 이렇게 접근할 때는 5일선 깨면 반드시 손절해야 됩니다. 21선까지 본다면 보통 5일선 밑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들은 고점 대비에 빠지면 한 20% 정도 밀리버리거든요. 20% 정도 밀리기 때문에 내가 진입을 했는데 물렸을 때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데 분할 매수가 돼야 되는데 분할 매수가 안 되면 그냥 죽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엑시콘 같은 경우 시간에 1%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상에 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월요일날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챙겨봐야 되면 이 위에서 놓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5일선 깨지면 종가상의 손절을 보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야, 이거 월요일날 다음 주 국내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빠졌을 때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다. 그럼 여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주식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자꾸 쫓아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들 5일선을 잡고 본다면 이런 구간 볼 수 있고 조금 내려온다면 이런 구간들 그저 영차 패턴 맞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셈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AI에 기타 등등 엔비디아와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주식들이죠. 네오셈의 주가의 차트를 본다면 자, 여기서 이미 21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다면 반드시 뭐 손절해야 됩니다. 손절하고 올라타면 재매수. 제가 트레이딩을 쓰는 기법 중에 깨지면 손절, 올라타면 재매수라 보거든요. 왜 올라타면 재매수, 이탈하면 손절. 시장에 아무 영향이 없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 그런 끼가 없는 종목을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핫한 이슈나 뉴스나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제 종목들을 공략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내가 생각하는 타점들에서 항상 100%일 수만은 없거든요. 주식은 100%가 아닙니다. 항상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대응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대비를 잘하자입니다. 대응은 여러분들 언제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 사고 난 다음에 종목이 빠지거나 물리면 손실이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마이너스 나고 물리면 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대응보다는 항상 내가 어떤 타점들을 공략을 하려 할 때 대비를 먼저 합니다.
수익이 나서 즐거워가지고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접근을 했는데 내 생각과 똑같이 바로 올라가지 않고 좀 흔들었다 가거나 아니면 하락했다가 가는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읽지 않는 트레이딩을 한다는 겁니다. 대비가 먼저 된다면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을 하실 때 읽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좀 전에 봤던 엑시콘과 마찬가지로 물려있는 사람들이 없다. 근데 이런 고점에 있는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겁나고 초보나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듭니다. 힘들지만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반드시 손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손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좀 빠른 템포에 대응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뭐 돌파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손절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티님 밥그릇 기법 3번 자리 3번에서 4번 가는 자리들을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네오셈은 어떻게 한번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일단 일정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21선 깨지면 뭐 해야 될까요? 손절이라는 거를 먼저 잡고 내가 어디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차트들을 보고 내용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볼 때 반드시 손절 라인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공략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거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할 때 손절 라인부터 먼저 정해야 됩니다. 내가 사야 되는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손절 라인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가가 이런 구간에 놀고 있기 때문에 뭐 요런 21선 손절 잡고 요런 구간에 당일날 거래량이 조금 평소보다 많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빨간선 세력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라 보이시겠죠.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챙겨보시면 돌파 매매로 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쌍거리 매수들이 들어왔고 외국계 기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돌파 나오면 짧게 트레이딩을 봐야 되겠죠. 17,15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가격대를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페스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네페스라는 종목은 단타 치다가 물려도 스윙이 가능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밥그릇 기법 1번, 2번 구간에서 2번 자리에서 지금 박스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 월요일날 일정 관련된 종목들이 10개 있다 하더라도 단타 치다가 물려도 스윙 가능하다. 이런 차트들을 보는 이유들은 손절이 잘 안 되는 분들, C렉 같은 경우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C렉 같은 경우에 내용도 있었고 제가 아침에 시초가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단타 치다가 물려도 스윙이 가능하다. 그죠? 그럼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보면 21선 밑에 캔들이 있습니다. 21선 밑에 캔들이 있을 때는 중앙선을 침범했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이야기를 드렸죠.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단기 스윙 관점에서 단타 치다가 물려도 스윙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서 딱 가운데 햄버거 기법으로 본다면 딱 고점과 저점을 딱 연결한 박스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햄버거 기법으로 보신다면 뭐 이런 자리들이죠. 육즙이 스며드는 자리들. 그럴 때는 살살살살 빠졌으면 좋겠다고 보겠죠.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워트. 자, 워트라는 종목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시간에는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도 21선 밑에 캔들이 있죠. 자, 좀 전에 봤듯이 21선 밑에 캔들이 있는 종목 워터, 네펙스, 네오셈 이런 것들은 21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5월선 위에 있고. 자, 그러면 21선 밑에 있는 네페스나 워트를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21선 밑에 캔들이 있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하락 확률보다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요일에 일정이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 그 21선 밑에 있으니까 공략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어차피 테마라는 거랑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당일날 거래량이 조금 증가되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버리면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죠.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온 다음에 21선을 안착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보면서 접근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비트나인도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비트나인은 또 역시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밑에 구간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에서 살살 모아가면 안 됩니다. 모아갔다가 여러분들 비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살살 모았는데 툭 꺼져버리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내가 살살 모아갔는데 골파고 올라가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차트로 보면 지금 매집을 하는 것들이 보이죠? 매집봉들이 뜨고 매집을 하는 게 보입니다. 요런 게 이제 농사매매 신호로 떠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정말로
농사를 지었는데 순간적으로 10에서 20%. 지금 빠른 템포의 농사는 10에서 20% 보거든요. 농사 매매 신호가 왔으면 또 빠른 템포로. 여기서 농사 매매에 신호를 봤다면 요렇게. 야, 농사 신호는 대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주 오로스테크.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제가 21선을 깨졌죠. 21선을 깼기 때문에 안착이 되고 난 다음에 포인트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주 YC캠.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이탈은 하지 않았지만 요 눌림 구간의 포인트들을 봅니다. 항상 내가 눌림목의 어떤 종목을 살려고 할 때 눌림목의 21선 그런 자리에서 자리만 왔다고 덥석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잡으려고 하는데 이 주가의 뭐 거래량이나 수급이나 뭐 테마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리만 왔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당일날 조금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한번 충분히 좀 챙겨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자리 잡으면 손절이 빠르잖아요. 손절은 짧아야 됩니다. 익절은 길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이 커버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고 할 때는 이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많이 이기면 좋겠지만 들어가서 그냥 이기는 습관만 들이면 됩니다. 1%든 2%든 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트레이딩을 하다가 눌림목을 잡았을 때 손절이 빨리 안 돼버리면 안 됩니다. 손절이 길어버리면 코피 터지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짧아야 됩니다.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긴 자리.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요 부분 깨지면 종가상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관련주들 또 월요일 일정 넥슨 게임즈. 자, 넥슨 게임즈는 보면 지금 현재 무슨 자리입니까? 죽음의 계곡이죠. 21선 밑에서 죽음의 계곡. 살짝 매집봉 하나 떴고, 매집봉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시세 주고 빠졌고, 지금 딱 넥슨 게임즈는 중앙선을 어떻게 침범을 하지 않고 살짝 안착을 했습니다. 그죠? 계속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21선을 살짝 안착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선생님 21선 안착이 됐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는 건가요? 하면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최근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서 외인 기관 뭐 프로그램 수급들이 들어왔고, 수급은 참고용입니다.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수급은 참고용에 수급을 좀 빨간 것만 들어왔다고 야, 개인이 뭐 외국인이 샀으니까 나 따라 사야지. 그거는 굉장히 요만큼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수급은 믿지는 않습니다. 항상 차트가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수급, 내용, 거래량 이런 부분들 보거든요. 자, 그래서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보시면 요 구간만 보면 빨리 쫓아가. 이제 차트를 크게 한번 보세요. 크게 보면 주가가 뭔가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쌍바닥이라는 건 아시죠? 쌍바닥. 까꾸로 고양이. 그죠? 고양이 기대기, 쌍봉, 그 다음에 까꾸로 고양이, 요런 자리들. 자, 이거는 딱 요런 그림이 나오면 기가 막히게 조금 한번 조정을 줬다가 3월 18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22일 중에 시장에서 한번 또 이야기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높은데, 그럼 빨리 쫓아가야 될까? 아니라, 딱 우리가 차트의 기술적 구간들을 보면 월요일날 반등이 바로 안 나오고 시장이 조금 밀리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완벽한 쌍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 약간의 이제 고양이 기가짜리 뭐 여기 헤드앤숄더 뭐 이런 부분들 살짝 조정을 주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챙겨봐야 된다. 차트도 지금 바닥권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손절을 볼 때는 저점을 깨지면 이건 나락으로 간다고 보여야 되거든요. 월요일 일정부터 22일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챙겨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 관련주. 자, 바이오 유럽 스프링 현지 시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바이오 유럽 스프링 땡땡땡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일단 거기에 관련주들이 그레디언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종목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파동을 보면 장기평을 뚫었습니다. 1차 시세가 나온 다음에 행보하다가 딱 오징어 파동,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오더라도 이런 거는 단타 치다가 물려도 장기평을 한번 뚫었기 때문에 비중 조정만 된다면 좀 메리트가 있네요. 일단 시간에 1.3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종가상의 5월선을 지켰죠. 항상 이렇게 5월선을 타는 종목들을 보면 종가상의 5월선을 지킬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종가상의 5월선을 깬다는 거는 주가 방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같은 거 좀 여롭게 본다면 분명히 0차 패턴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0차 패턴이라는 거는 다운드 정상의 0차 21선을 기준으로 손절 라인 보면서
살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3월 22일까지 바이오 유럽 스프링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거 본다면 이런 것들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신테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21선 밑에 5월선 밑에서 캔들이 안착이 되어 있죠. 자, 저점까지도 5월선 밑에 캔들이 있다는 거는 5월선은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선인데, 이미 지금 5월선 밑에 캔들이 계속 위치하고 있다는 거는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죽음의 계곡입니다. 그죠? 죽음의 계곡인데, 이런 거를 그러면, 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덥석 사야 되는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방향이 밑에 가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확률 자체는 줄어듭니다. 다만, 뭔가 깜빡이 켜고 올라갈 수 있는 액션을 취할 때 포인트를 보면, 5월선은 안착되었을 때 캔들이 하나 정도 나왔을 때 공략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그런 자리들 한번 볼 수 있는 거. 장중이든 뭐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별로입니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당일날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딱 붙어버리면 빵 하고 쳐버리거든요. 죽음의 계곡 검색기에 뜰 거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B형. 지금 AB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이런 건 단타 치다가 물려도 스윙이 가능하고, 지금 일봉상의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습니다. 요런 거는 딱 눌림목에 좀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하고 난 다음에 이탈하면 손절했다가 올라타면 재매수 보면 되거든요. 손절이 짧아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이 길어버리면 안 됩니다. 손절은 짧고 익절은 길다. 그죠? 요런 구간들 한번 딱 챙겨본다면 이탈하면 손절,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에서 한번 챙겨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 자, 넷마블에 관련된 내용들이 화요일날 일정이 있습니다. 넷마블 주가를 보면 게임 시장이 참 안 좋아요. 그죠? 게임 시장. NC소프트도 바닥권이고, 넷마블도 바닥권이고. 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가운데 줄을 딱 하면 햄버거 기법으로 보면 매력적인 가격대는 아니거든요. 햄버거 기법은 어디 사야 되면 육즙이 스며드는 자리를 사야 되겠죠. 올라탈 때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차트를 보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요일날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평의 201선, 자, 지금 현재 21선 밑에 캔들이 있죠. 자, 이 넷마블의 가장 안전한 구간은 21선이 안착되었을 때 포인트를 보는 거고, 나는 조금 모아가겠다고 생각하면 장기평에 뭐 55,000원 손절 보면서 좀 가격적인 이유 살살살살 모아가야 되겠죠. 슬슬슬슬 끌어가지고. 아니면 제일 좋은 포인트는 딱 그림상에 까꾸르 고양이 쌍바닥이 나오면 넷마블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인 구간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DNC 미디어. 지금 주가 고점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왔다가 하는데 장기평에 살짝 걸쳐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 딱 먹으러 가는 거고, 손절 라인은 저점 깨지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이 캔들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약간 조금 기술적 반등은 할 수도 있는 구간이지만 안착이 되었을 때 포인트를 본다는 게 돌다리도 한번 딱 두들겨보고 걷는다,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국내 주식에서 이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매물이 없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기대감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메리트가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딱 21선 눌린 구간이거든요. 최근에는 뭐 수급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은 아닙니다. 이미 많이 밑에서 저점에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매수들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게 21선 손절을 잡고 충분히 한번 볼 수 있는 구간들이겠죠. 그 다음에 연결된 종목들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자,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딱 보시면 정고점에서 딱 저항받고 밀렸습니다. 정고점 돌파 트레이딩에서는 5월선 깨지면 이런 건 나와야 됩니다. 그죠? 5월선 깨지면 손절 안 하면 21선까지 깨어져 버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안착이 되었을 때 기술적 반등 구간들의 포인트를 한번 볼 수가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초보나 주리부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점에서 못 올라가면 딱 순간적으로 딱 꺼지기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한번 또 챙겨볼 수가 있다. 이렇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보안 엑스포가 있습니다. 딥노이드는 일단은 21선을 안착이 되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딱 요 쌍바닥 좀 찍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의 포인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위노데 같은 경우에는 21선 안착이 되었다가 조금 애매하고, 캠시스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죽음의 계곡이기 때문에 당일날 딱 거래량 나오는 날 딱 포인트 있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비아 같은 경우는 일단 급등 패턴입니다. 급등 패턴에서 고점 찍고 내려와 버렸는데, 가비아 같은 게 매물이 없지만 요런 거는 만약에 월선 이탈 안 하고 거래량으로 눌림목에서 바로 올리는 부분들, 아니면 이런 거는 바로 못 올라가면 또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건 좀 어렵다 패스. 그 다음 3월 21일 목요일날 일정 관련된 종목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여기 딱 고양이 바로 야옹하고 신고가 찍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지금 죽음의 계곡입니다. 죽음의 계곡에 장기입형 한 번도 이탈 못했거든요. 야, 그냥 주가의 가격이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NC소프트 욕 많이 할걸요. 욕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을 엄청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남들이 욕을 많이 하면 던지고 시발시발 하면서 뭐 종목 던질 거거든요. 근데 NC소프트는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매력적인 가격대고, 저는 항상 주가의 종목의 내용보다 차트를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자, 보면 지금 딱 내가 좋아하는 딱 고양이 기대기가 딱 나왔습니다. 딱 쌍바닥이거든요. 손절이 짧아요.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종가상이 저점 깨버리면 그냥 손절입니다. 딱 지금 고양이 쌍바닥이 딱 나왔기 때문에, 야, 요런 구간에 한번 해보지. 언제 해보겠습니까? 일정들이 또 나와 있는데,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뭐 NC소프트를 지렁이로 표현한다면 충분히 조금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좀 챙겨보시고, 일정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야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네요. 딱 쌍바닥. 자, 지금 게임주들은 고양이를 잡으세요. 고양이를 잡으면 괜찮은 자리들. 왜? 손절이 짧다.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꼬리로. 야, 그래도 밑꼬리에서 누가 받쳐줬네요. 딱 고양이 쌍바닥이 있고 까꾸루 고양이가 있습니다. 까꾸루 고양이는 항상 조심해야 되면서 고양이 기대기가 이런 자리들. 이게 어떤 그림이냐고 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입니까 여러분들? 고양이 요런 자리들, 고양이 기가 딱 나왔을 때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고양이 기가 이렇게 딱 쌍봉일 때, 야, 고양이 기대기를 잡아버리면 내가 고점을 잡는다는 겁니다. 고양이 기대기는 고점이고 거꾸로 디비쁘면 저점을 잡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게 쌍봉과 쌍바닥이라는 겁니다. 차트를 볼 때 요거를 캡처해가지고 자꾸 내가 공략하려고 하는 종목에 갖다 대보세요. 고양이, 거꾸로 고양인가, 요런 자리인가. 자꾸 차트를 갖다 대보세요. 요거 내가 공략을 하는데, 요게 딱 갖다 대보면 지금 지금 크래프톤은 요 고양이 기가 나오잖아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21선 깨면 쭈르르 흘러버려. 그냥 죽는겨. 보시면, 딱 쌍봉 찍고 깨져버리면 쭈르르 흘려버려가지고, 고양이 꼬랑지가 쭉 빠져버린다는 거. 이 제일 조심을 해야 돼. 자, NC소프트도 보면 여기에 지금 또 고양이 한 마리 나왔잖아요. 딱 쌍봉 찍고 났는데 고양이 기가 나온 다음에 추르르 흘려버렸죠.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딱 꼬리가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고양이한테 한번 잘못 물리면 끝장입니다. 고양이 쭉 뻗다가 꼬리 싹 올라왔고 요런 자리라는 거라.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까꾸로 고양이 자리 챙겨볼 수 있겠죠. 항상 주식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니지만 요런 자리들 단기 반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요 고양이를 캡처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 일정이 있습니다. 세종텔레콤. 자, 방통위원장 통신사 3사 사장들이랑 밥 먹을 거랍니다. 밥 먹는데 뭐 또 이야기 나오겠죠. 지금 차트상에 보면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이죠. 0.4 같다. 세력이 이거 있어. 그 21선을 살짝 안착했는데, 야, 요거 좀 괜찮네요. 세종텔레콤 21선을 딱 안착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도 한번 볼 수 있고,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그냥 딱 고양이 자리네. 고점이 딱 고양이 자리인데 조금 애매하고.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깼습니다. 이건 거래량 나올 때 패스 어렵고, 솔리드도 살짝 죽음의 계곡에서 살짝 좀 새끼 고양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저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볼 수 있을 거고, FRT 그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매매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핀업스탁 머니서퍼 플러스를 구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